아니 이게 현대캐피탈에서 전화 가가지고 1,800 얼마가 냈는데. 여보세요? 중고차 직원인데요. 이제 차주분께서는 납부했다고 하셔서 물어보니까 나와 있는데 납부된 게 아예 하나도 없어요? 네네. GV80 차량에 대해서 7월 오유. 1일까지만 납부하셨고 별도로 전주고 상한 처리하거나 요청돼요. 지금은 어떤 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소비자분이 이제 그 GV80 24년식을 이제 판매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검수하러 왔고 이제 뭐 어째 새 차니까 검수할 건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점검을 정확히 해야 우리도 또 팔 수 있으니까 점검하고 금액 조율을 해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차가도 원체 비싸고 감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계약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사정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들어보고 최대한 맞춰드리고 도와드리시는 분은 도와드리고 또 정 안되면 위탁 판매로라도 진행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어제 좀 이런 나다가 내일 날렸다 있다.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정이 어려져서 그러실 수도 있고 이분처럼 사기를 당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이분 입장에서는 찢어지지. 등록비야 뭐야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1, 2천만 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깨먹는 거니까 이거 필름도 안 떴네. 필름도 다 3,000km. 이게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은 진짜 좋지. 파시는 분들은 피눈물이 날 테고. 간단하게 검수 할거 없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24년 2월 신차가 9,800 키로수 3,800. 이거 보고 나면 되고 별거 아닌데 이게 감가가 좀 많이 들어? 네, 이거 그다음에 철거 이런 것들 돈 내려고 차동 냈다가 나 1억 날려보네. 지금 현대캐피탈은 아직 남아 있으신데 뭘 남아있어요? 저당이 아직 남아 있으신데 납부하셨어요? 회비 신청은 한번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것도 보시피식이야? 혹시 사장님 제 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예. 한번 당한 거에는 계속 남아 있어서 확실히 현대캐피탈에서 그 약정 위반이라고 해갖고 날라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는데 할부 잔액이 남아있다는데 뭐 할부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이번에 갚았는데? 여보세요? 그 중고차 직원인데요. 이제 차주분께서는 납부했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원부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납부된 게 아예 하나도 없어요? 네네. GV80 차량에 대해서 7월 오유. 1일까지만 납부하셨고 별도로 전주고 상한 처리하거나 요청돼요. 그러면 선생님 잔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현재 이전에 준비한 가격 수준으로는 1,794만 700 얼마 했는데? 3,994만 원. 선생님 혹시 일단 그러면 차주분 연락처 앞으로 오늘 날짜로 해지하는 걸로 해서 저당 해지까지 금액 계좌 한 번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오케이 계시면. 네, 잠시만요. 아니 그게 현대캐피탈에서 전화 가가지고 1,800 얼마가 냈는데 돈을 내라 해가지고. 여보세요?
일단 계좌 남겨주시고요. 제가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 내라 예약 했는데 그것도 포시식이야? 언제요? 언제 감사합니다. 뭐 금요일날 목요일날 들어가셨어요? 그냥 현금처리 했는데 아니 그 은행에서 이 계좌 이체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은행을 하니까 그 뭐지 당일 처리 안 된다 해서 현금을 줬어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주라는 걸. 누구를 좀 오늘 만나셨어요? 네. 사람한테 줬다고? 네. 그런 거 이었대요. 보이스피싱.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지금 핸드폰이 지금 해킹 당해버렸고. 해킹 당했어요. 근데 전화 현대캐피탈에다 전화해도 그 사람들한테 가고 근데 그러면 호키 캐시백에는 어떻게 됐어? 그건 뭐 그것도 확인해봐야지. 아버님 이거 잠깐만요. 통화 거기 캐시백- 녹음돼요? 네. 녹음돼요? 네. 그랬던 뭐. 언제 하셨어요? 며칠 내 날? 거기 금요일날. 금요일날? 아, 내 거기 또. 키들이 다 지업서 또 들어갔고. 그러니까 내 고객도 오케이 캐시백에 돈을 차담보 대출 받았는가 봐 옛날에 전화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보가 틀려갖고 조수도 잘했다 했더니 다 지었다니까 다 완전 들어갔고 이런 거. 이렇게 써버리네. 통화를 하셔가지고 네. 첫 판인데 할부가 또 남았다고 돈을 또 드려야 모른 척. 네. 또 드려야 됩니까? 네. 라고 하고 또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잡아보게. 아버님 전혀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나 첫 판란디 아직 초당이 남아있다는데 돈을 덜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미 신고했구만 누가 저놈들이 우리 사무실 신고했다니까. 그잖아 그만 그잖아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잖아. 아니. 수위 차선 내거 수리셔야 됐는데. 와그 센터는 나 어제 서울까지 갔다 왔다니까. 갔는데 깡통 회사야. 없는 번호로 나와. 없는 걸로 나고요? 철없네. 그건 그것도 날렸구만. 법인을 살라고 하고 거기다 돈을 넣는 것 같구나. 법인을 살라고. 그게 캐시백이 있는데. 돈 어디서 주셨어요? 장소. 장소 그 어디냐 고양시청. 올라가서 주셨어요? 네. 이거라도 그렇게 팔려고 캐시백을 하면 여기서 제가 갚고 제가 그냥 다이렉트 갚아주고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로 해보자고 했거든요. 요걸로 하면 또 그것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믿어야 돼. 이제 핸드폰은 잘 모르는데 이거 다 지워야 돼. 믿어야 돼. 이렇게 바꿨거든요. 얼굴이랑 다 보셨어요? 돈 본다야. 다야 그다 저기야 또. 금조직이 갖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긴거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오케이 캐시백에서 또 전화 왔어. 전화 봐볼게. 그것도 다 있니까. 오케이 캐시백에 전화 왔어요 하고 이거 5천만까지 이거 또 된다고. 오케이 캐시백은 뭐 다 사기당하는 거네. 일단은 이걸 빨리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내역을 다 틀어봐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넣게 만들고 빼오게 만들고 주게 만드는 건데 저거는 안 빼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차를 파시려면 그 아까 천몇백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추월 한 건을 다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차 할부를 이제 없애버리시려고 갚으려고 하셨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찾으서 알아보 하셔서 이제 뭐 고양시청에 올라가서 현금 직접 전달해 주시고 오시고 그랬나 봐요. 네, 그리고 캐피탈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지금 많이 설명을 좀 내용을 드렸습니다. 캐피탈 또 있으세요? 네. 차에 캐피탈 하나밖에 없던데? 사람 캐피탈 하나밖에 캐피탈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에 대한 그 할부금이 남아 있나요? 거쳐지는 차량이 2건 있으시고요. 네. 일반 포토투 차량과 1건 있는데 어떤 건 안내를 해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그저께 완납증명서를 해가지고 돈을 다 벌렸거든요. 이건 지금 어디 대출인가요? KB. 저희 KB 캐피탈로 전화 주신 것인데요. 네네. 일단은 뭔 돈을 갚으셨다고 갚으셨나요? KB하고 OK저축 다 갚았다고요. 이거 그러면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초당자폐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지금 이제 그 저희 고객님께서 이쪽으로 전화를 하셨잖아요. KB 쪽으로. 그러니까 KB 쪽에 원래 뭔가 대출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건데. 네, 저희 쪽 진행 중인 건 있으세요? 어떤 게 어디 차량에 차량 번호가 9888번에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그래, 차량이 알았다. 있으신 거죠? 그래. 화물차.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셋인가 컴퓨터 서비스가 지금 셋이부터 그냥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술 먹고 있는데 다음은 어찌 해요. 차는 처분해야 돼요. 내가 공사대금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처분해야 되고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1,몇백만 원은 1,800만 원인가? 네. 그 돈은 내가 직접 돈 드릴게. 나머지 금액 내가 어떻게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계산하려니까. 설명을 제가 할까요? 예, 해주신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술 먹고 해결수라는 거 받아도 너무 무섭는데 진짜. 본인은 낸 줄 아는데 안 내게 뭔가 이게 요즘에는 현찰이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맞아. 현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제 막 걔네들이 자꾸 빼내니까 방법이 없지. 맞아. 연배도 조금 있으신데 이거는 내가 진짜로 딱 한 번만 물어봤으면 맞거나 잡을 수 있는, 잡아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안타깝지. 진짜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우리야 당한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차를 사고 팔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쳐드리고,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니까 어떻게든 이제 보조를 해드리는데, 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뭐 돈이 이미 몇 억 개전 내가 1, 2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좀 주변 정리하는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분도 다 못 챙기시고 지금 갑자기 경찰서를 가셨어요. 일단 우리도 따라가 보는 걸로. 네. 탈차가 아니에요. 한 달에 3,000원 내를 갖다가 3천만 원 갖고 신용을 터친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거 하시러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매입하러 온 건데, 얼마 전에 우리한테 차를 사가신 고객님이셔. 남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가 여자분 명의로 차를 뽑고 남자분이 타셨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 비슷한 거였고, 집, 차, 핸드폰 다 사기 치려다가 한두 가지는 실패로 끝나가지고 차는 어떻게 찾으셔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분이 타실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판매를 요청하셨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전화 오셨어. 여자분 너무 흥분하고 정신이 없으셔서 자꾸 내 주변이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버님께서 다시 요청을 하셔서 이제 매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웬만하면 3개월, 4개월밖에 안 돼서 웬만하면 타셨으면 했는데, 이제 차도 크고 이제 운전하기도 편하시고 하시다 보니 판매 요청하셔서 지금은 여기 딱 공원 근처에. 뭐 딱히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여기 타고 물 마시면 안 돼요, 지금. 근데 그 원래가 강준인데. 그 남자애가요? 지금 남녀가지고 저는 이런 차를 생전 차를 한 번도 타고 얘기 안 해요, 한국 차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전비,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본인들이 쓸 돈까지 엎어가지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어쨌냐면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남자분이 오셨길래 네. 뭐 그분 사실런가 보다 했는데 또 명의는 이제 따님 명의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내용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도 잠깐 듣기에 거의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셔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혼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저희야 뭐 자세한 사정까지 모르지만 아이도 낳고 그러면 큰 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따님 먼저 전화 와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 막 경험 없이 말씀하시길래 들어보니까 남자분이 또 사귀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셔서 아니야 차로 차지마고 카드도 지금 또 숨기고 있을 거예요. 뭐 말 안 해서 나한테 캐피탈에서 내가 할부분이 우리나라 보면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60원 나오고 초약 3,500이 좀 넘고 와요. 3,500이요? 네, 지금 알아보라 했더니 이렇게 문자 왔어요 지금. 중개해지 수수료야 뭐 60 얼마고 이자가 뭐 6만 얼마고. 이 차가 원래 새 차가가 비싼 차니까 원래 차값보다 더 많은 할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차에는 차량에서 나올 수 있는 할부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한계점까지 뽑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차도 사고 동도 융통하고 이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딸은 알았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셨던 그 남자분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셨던 걸로. 캐피탈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딸 통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네. 1차적으로 딸 통장을 들어갖고 박세 입력시키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캐피탈은.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카드가 지금 저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봤지만 카드 몇백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카드 내요. 그 남자가 쓰는. 네, 공인카드, 뭐 렌트 카드. 신한카드 저거 딸 말고는 이렇게 카드 남발 아니에요. 지 한개가까지 쓰면 지가 600만 원 쓰고 말고 그럴 얘기인데. 이제 잠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BMW 7 시리즈라는 차가 이제 이때 당시에도 적게는 1억 한 4천, 4, 5천에서 2억 7, 8천까지 하는 차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 차로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몇십이 지났으니까 뭐 1억씩 안 나오겠지만 더 안 나와서 다행이지만 더 많은 비용을 이제 할부를 하셨을 거예요. 등록비라든지 이런 게 원체 세다 보니까 또 이제 추가로 융통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해지하게 되면 해지 수수료라는 게 또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합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캐피탈을 납부를 하시면 원금이 까지는 게 아니고 이자율이 더 높았다. 지금 3, 4개월 지금 언제 5월 달이니까 약 이제 막 2달 넘었는데 낸 거는 이미 이자로만 원금이 안 까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된 것 같고 저희 직원이 잠깐 검토를 했는데 이제 저희도 차를 팔 때 굉장히 깨끗하게 점검을 해서 파는 회사인데요. 버릴 것처럼 차를 다 놨어요. 차를 다시 한번 봤는데 다 긁어놓고 안에도 뭐 다 쓰레기장처럼 만들어놨어요.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안 갚을 거고 어차피 도망갈 거야. 그래서 그나도 전화를 받았어요. 차 휴대폰도 다행히 따라서 일하는데 카드를 줬나 봐요. 이렇게 돈 나온다고 이렇게 찍어 돈 나온다고 카드를 쓰고 전부 나고 차까지 아파트 입구에 나고 키까지 나고 가보고 이제 도망을 가보고요. 이거 이제 고발을 하긴 해야죠. 내가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따님한테도 잠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사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차는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님이 되시겠죠. 님께서 이전을 했고 등록증도 지금 갖고 있으시니까.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차 키를 주게 된 거면 소유권을 이제 그 점유권을 준 거예요.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까지 사기로 어떻게 엮여서 잘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 검수를 한번 해보긴 해야겠지만 캐피탈 갚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른 문제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죠. 이거는 아버님도 그렇고 다른 거 할 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은 이 젊은 나이에 저희도 뭐 장사하다 보니까 사신다는데 안 팔 수는 없으니까 팔면 됐지만 일단은 제가 시운전을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꼼꼼히 검수해보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렌탈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3,400원 다른 것까지 싹 다. 이제 차값은 제가 매입해드리면 그 값에서 일부분 공제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해봐야 1,000만 원이고 많이 지금 커져봐야 2, 3천만 원 터질 건데 한 번에 청천만 원을 갔다가 3천만 원 갖고 신용을 터친다는 거죠. 집사람이 하는 거라면 이거 아니다 싶어. 그렇지만 집사람 원래 이걸 안 하고 나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 따님 명의에서 저희 쪽 명의 가지고 있는 데만 해도 금액이 꽤 많이 들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차는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계약이 소문이라고. 그래서 나는 권리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어차피 딸이 대지원이 있고 저는 먼저 좋은 상태가 아니고 이자는 차 타고 저만 다 쳐주면 난 방법을 갈등을 해야 돼 어차피. 저는 누가 말씀대로 이걸 뭐딱 그냥 예고 뭐 그렇게 예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해야 되는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한다면 이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내일 잘못을 보이고 차를 가져가시고 차가 하나 보니까 전화기로 나 떨어져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아시죠? 네. 빨리 얘기를 해보시면 내가 이건 제가 다시 수거해 가겠습니다. 예. 상태는 지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엔진이나 미션 같은 거는 괜찮을 텐데 사기를 목적으로 타시다 보니까 외관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처음부터 실내, 실외 그리고 하체까지 싹 떠서 다시 한번 작업해보고 검수를 해서 다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내에서 흡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클리닝을 하긴 할 건데 담배 냄새는 클리닝을 해도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머리가 아파요. 일단 차를 광주로 가지고 올라가서 착송기사님 배정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도 다시 하고 리프트도 다시 띄워서 검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차를 팔았는데 다른 딜러가 우리 상사가 차를 팔아줬어. 근데 처음에 점검이랑 다 할 때 에어컨이랑 다 이상이 없다고 출고가 됐는데 저녁 늦게 이게 에어컨이 안 나온다더라고. 지금 시원한 바람이 지금 그 수거해서 카센터에 넣어서 에어컨 전문점으로 가서 그거 수리해야지. 네, 사장님 부산 갖다 놨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엔카 촬영이 9시부터 있어. 그럼 우리 통상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장이 하는 일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8시부터 엔카 예약이 가능해. 당일날 걸 예약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걸 예약돼. 당일날은 예약하기가 좀 힘들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늘 엔카 찍을 거거든. 5대인가 찍을 거야. 이거는 이제 어제 내가 예약을 해놓은 거지. 이제 가서 서류 챙겨서 차 꺼내가지고 차 이제 외관 더러운지 확인하고 그다음 엔카 촬영 들어가지. 너 거 모닝 이거 아니야 앵카? 저거야 앵카 찍는 게? 찾아가고 나머지 마시고 딜레이 폼 넣으신다고 전면 사진, 계기판 사진, 블랙박스 사진을 넣어놓는 거. 어떤 거 하러 가세요? 지금 신차 영업사원분이 이제
중고차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거 차 보러 가는 거 봐서 아, 사갖고 온 날. 수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몰드카를 등록을 하는 거야. 아, 외관상 상품화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몰드카를 찍고 이제 몰드카 찍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지. 때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등이 조금 몇 개 들어와 있어. ABS 경고등인데 아마 배터리 자랍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는 카센터 한번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찍고 바로 옆에가 카센터야, 우리 카센터.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 수리까지 할 거거든. 네모되면 돼.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꽂아. 담당님이 계시 따로 카카오톡으로 이거 보내줘. 디테일하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확인하고 금액이랑 이런 거 수리비 뭐 있는지 알려주시거든. 그다음 수리비.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 우리 팀 단톡방이 있어. 여기에 어디로 차가 이동했는지랑 그다음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는지. 직원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 차를 수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잖아, 다른 직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거야. 차들 봐봐, 차들. 하나 도색해야 되는 거. 이거 나중에 상품화 되는 거 봐봐.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지. 차 엄청 들었지. 네. 차 엄청 한번 가졌다. 지금 네.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다 끝난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마스킹 케이스. 자, 가보자. 여기가 이제 광택집인데 우리 팀을 두 군데를 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는 아까 도덕지은 100%다 우리 게 아니잖아. 네. 여기는 100%다 우리 거야. 우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봐도 뭐 진비 없거든. 여기도 실내 세차는 또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광택, 밖에 실내 세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이제 예를 들어 보충이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싸게 팔았어. 난 진짜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내 마진도 진짜 많이 빼드리고 내 나름대로 좋은 차를 골라 선별을 해서 정비까지 다 해서 드렸어. 근데 그런 차들이 중고차가 뭐가 있는 뽑기야,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 시동 잘 걸리고 진짜 차 컨디션 최상에 대해서 팔았어. 그 다음날 시동 안 걸릴 수도 있는 게 중고차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비자는 당연히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고객은 화를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자기가 차 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적은 없는데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경험들은 몇 번 있지. 차가 뭐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런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그랬을 때 뭐 내가 좀 그렇지, 난 진짜 생각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그 사람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좋게 말하면 나도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중고차 그 딜러들 뭐 유튜브 보면 막 사기꾼들 막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 막 상담하면서 막 사기꾼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광주는 이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 광주는 근데 그게 없어. 허위 매물이라든지 그런 게 없긴 하지. 근데 다른 데는 아직도 있다 하더라. 그 형도 왜 그러냐면 가서 형이 허위 매물 당한 적은 없어. 근데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오잖아. 허위 매물 뭐 있다. 우리 지금 올라오니까 형도 그거 보고 아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 허위 매물 진짜 있다고. 장사다 보니까 솔직히 마진 없이 팔 수가 없어. 네. 그럼 자원봉사자지. 어떻게 장사꾼? 우리도 장사꾼인데 이거 팔아서 우리가 한 달 생활하고 그런 건데 마진이 당연히 들어가지. 근데 이제 이 마진이 너무 커버리면 진짜 눈탱이 맞는다잖아. 네. 자기가 싸게 잘 사왔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사왔는데 제값주고 팔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팔아버린다든가 너무 싸게 사와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지. 언젠간 다 알아. 왜 그냥 그 차 다시 팔 거 아니야 나중에. 언젠가는 네. 팔 때 자기가 이제 뭐 1년 뒤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3달 뒤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몇 년 뒤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타다가 폐차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네. 근데 이제 뭐 한두 달 있다 파는 사람들은 감가가 엄청 많이 됐겠지. 자기가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페이는 괜찮아. 근데 워라벨은 없지. 중고차 딜러가 워라벨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건 진짜 참 편견이야. 워라벨이 없어.
주말에 내가 만약에 쉬는 날이야, 일요일날. 우리 일요일만 쉬거든? 일요일날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 근데 내 차를 누가 보러 온다 그래, 손님이. 그럼 내가 나와서 또 보여줘야 될 거야. 네. 뭐 직장인들은 그래도 휴가도 있고 뭐 이제 우리도 휴가는 있긴 한데 영상을 그냥 끝까지 보면 알 거야. 아, 이 새끼들 진짜 존나 족뱅이 까는구나. 다른 딜러분들도 다 바쁠 거야, 진짜로. 유튜브에 이렇게 막 앉아서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사람들, 난 처음에 유튜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중고차인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렇게 저걸 찍나? 이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사람들도 대화 때 시간을 쪼개서 아마 찍었을 거야, 우리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걸 형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한가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고 쪽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네. 중고차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목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목포에는 자동차 정비 학원이 없거든요. 자동차 정비 학원을 다니려고 어쨌거나 광주를 올 생각이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저 대학교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선배가 광주 올라와서 정비 배우고 너가 학원 다닐 거면은 차라리 중고차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중고차 하면은 너가 정비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영업도 할 수 있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 같은 거를 잘 쌓을 수 있다 해가지고 중고차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래 차를 좋아했었어요. 네, 원래 차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정비랑 여기랑 이제 살짝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시세인 것 같아요. 중고차 딜러 제가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느낀 거는 중고차 딜러분들도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 지식이 있어야 중고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시세는 정비하시는 분들은 시세는 안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세까지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 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중심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네. 나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혹시 좀 어때요? 도움이 좀 많이 돼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사고 보는 법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시세 보는 법, 헤이딜러 찍는 법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니까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일하면은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되게 바쁘니까 집중을 막 잘 못하는데 주말에 따로 시간 내서 막 1대1 코치도 해주시고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돼서 기억이 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때 촬영할 때 봤는데 네. 확실히 자동차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자세히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고 이제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뿌려져 있네요. 반대편. 이쪽인가요? 네. 사장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딜러 되기 전에 네. 인식 같은 게 나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엄청 많이 개선이 됐어요. 혹시 입사하기 전에 인식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중고차에 대해 인식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좋은지 몰랐어요. 어쨌거나 영업직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사가지고 판다는 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면 무조건 알 수 있는 게 시세고, 사람들이 시세를 알아보려고 하면 무조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막 덤탱이 씌운다 어떻게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판다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막 인식이 나쁘다? 라고 막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 안 좋으신 딜러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나, 약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랑 뭐 무언가를 사가지고 다시 판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정보는 자기가 얻으려면 무조건 할 수 있고 인식이 안 좋다는 게 덤탱이 씌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즘 시대에 막 중고차 딜러가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안 좋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제 또래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차량은, 저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타고 있는데 저는 좀 스포티한 거를 좋아해요. 제 드림카가 머스탱이기도 했고 이 나이 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카푸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막 허덕이면서 차만 보고 하는 거를 카푸어라고 막 하기는 하는데, 저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구입을 하고 오히려 기블리라는 차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는 제 또래 애들한테는 그런 차를 조금 추천해 주기는 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차들은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런 거는 꿈에도 못 꾸고,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거 아니면 머스탱 같은 거 유튜브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은데 스포티한 것들, 그런 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제대로 된 직장이 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차를 좋아하고 이 차를 이 나이대에밖에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저는 진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차를 타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해봤고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사업 같은 걸 시작했을 때는 다 빚으로 시작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빚을 내가지고 술집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은 안 될 건 없다. 저는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도 느리고 머리도 살짝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안 될 것도 무조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집도 해봤고 하니까 사람들 니즈를 맞추는 거를 되게 잘해요. 사람들한테 공감도 잘해주고. 제 또래 분들 오시면은 니즈 맞춰가지고 원하시는 차량도 보여드리고 잘할 수 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 이제 본으로 하시는데 어떤 거를 중점으로 봐야 좋을까요? 1톤들은 몇 개 봐야 되거든. 3개에서 한 4개 정도. 첫 번째가 에어컨, 컴프가 잘 나가. 무조건 한번 틀어봐야 되고, 타자마자 엔진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컴프가 잘 나가고, 컴프가 나가버리면 금액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컴프 관리가 잘 안 되면 라인에 쇳가루가 돈다고 하거든. 쇳가루가 들어가면은 컴프 교체의 2배 이상 금액이 나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컴프 확인, 에어컨 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되고, 선발이, 특히 수동들, 클러치랑 선발이 이게 클러치가 잘 밟히는지, 그리고 기어를 1단, 2단 넣었을 때 잘 들어가는지, 걸리지 않고, 특히 이제 뒤에 적재하면 하부 쪽 녹. 1톤 차량들은 업무용, 생계용이다 보니까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차를 잘 안 하잖아. 이게 녹이 많이 있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할게. 이거 클러치하고 선발이, 아까 말한 선발이가 이게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에어컨 확인 무조건 편하게 나오는지. 지금 이 차량은 공고에서는 뒤에 지금 없잖아. 이 차량은 표준캡 차량, 킹캡 차량, 더블캡 차량이거든. 이거는 표준캡 차량이고, 뒤에 이쪽 차량이 이제 본고로 치는 더블캡 차량들,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 유리가 쪽유리 있어. 쪽유리처럼 살짝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있는 거는 킹캡. 이렇게 나뉘어. 여기들은 보면 연식 때문에 다 지금 녹이 나 있는 거라서, 지금 보이면 이게 다 녹들.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1톤들은. 여기는 엔진룸 확인이 여기. 지금 보면 아래 여기 봐봐. 여기가 많이 썩었지. 연식이 11, 12년식이다 보니까 많이 썩었지. 특히 프레임 쪽 여기가 잘 썩어. 여기가 썩어버리면 뭐 끝에야 뭐 만들겠지만 여기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거든, 이 프레임들 자체가. 근데 이 차는 지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적재함들, 특히 적재함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날개라고 하는데, 날개는 그냥 말 소모품. 이게 녹이 많이 쓸고 지금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이 철판들이 다 녹슬었잖아. 이것들은 이제 갈 수가 있어. 철판 차바닥이라고 해서 차바닥을 교환할 수 있거든. 그 날개도 3개 다 교환이 되고. 근데 이쪽 프레임들 이런 데가 썩어버리면 이걸 통으로 갈아야 돼. 그리고 차대각자가 뒤에 이렇게 박혀 있어. 이 차들은
근데 지금 여기는 썩어서 잘 안 보이잖아. 녹이 나가지고. 차대각자 하면 검사가 안 돼. 차대각자 타각을 다시 해야 돼. 타각. 예, 교통공단에서 재타각은 해주거든. 근데 이제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 봐봐. 원래 검은색이 맞잖아. 다 썩어 있는 거야. 이게 맞지? 여기 보이지? 잠깐 이런 게 맞는 거고 지금 여기는 다 녹이 올라온 거지. 공부하면 거의 다 썩은다 보면. 그리고 여기 심한 차들은 여기가 썩어서 제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것도 있어. 아, 스티커. 없는 것도 있고. 1톤 차량들은 위에 지붕, 천장 이런 경우가 많아.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 이게 물로 안 지금. 그치. 충격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판이. 화물차를 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어컨, 펌프, 그리고 부식, 그리고 산발이, 클러치, 그리고 이 천장. 크게 이 정도 거의 고질병처럼 있는 거라서. 왜냐면 이러기는 안 보여. 몰라. 일반 소비자분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천장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주저앉아 있잖아, 지금. 이거는 해야 돼. 딜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드림카마켓 딜러 양선준이고 연차는 지금 2년차 돼가고 있는 딜러입니다.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하게 된 이유는 뭐 딱히 이 중고차 딜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건 아니고 네. 제가 원래 이 중고차를 하기 전에는 목수를 하고 있었어요. 목수를 하고 있었는데 목수를 하다가 현장에서 좀 다치는 바람에 목수 일을 그만하고 중고차 딜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차가 사고가 나셨어, 고객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솔직히 이제 차에 고쳐서 타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 거지. 고쳐서 타고 싶으신 마음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입을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사고 난 대로 우리가 매입을 할 거야. 사고 난 대로. 그러면은 요 사고 난 대로 매입을 하는데, 여기 카센터에서 고쳐도 되긴 하지만 우리 공업사 거래처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 예상 견적을 받아보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수리비가 뭐 200이 나왔다. 근데 우리 거래처로 갔는데 수리비가 뭐 150이 나왔다던가, 뭐 그거보다 뭐 덜 나왔더라면은 우리 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차량을 수리를 해서 차량 매입을 진행하면은 고객분한테 매입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겠지. 수리비가 조금 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차 상태 확인하려고 온 거야. 지금 차 사진 찍어가지고 뭐 어디 부분을 얼만큼 고쳐야 되는지 우리 공업사에도 차를 사진을 보내줘야 되니까 뭐 부품비랑 이런 것도 견적을 빼야 돼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보면은 지금 인사이드는 괜찮아. 이게 인사이드거든. 인사이드가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A 필러 여기 있지. 아, 네네. 여기가 지금 구부러졌잖아.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커팅을 해가지고 요 A 필러를 바꿔야 돼. 요건 일단 어쨌든간 요거까지는 만약 이거 없는 상태에서 요거까지였다 그러면은 단순 외판 무사고 차량이야. 그냥 휀다랑 범퍼 정도만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인사이드 A 필러 쪽이 여기가 이제 구부러져서 요거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다. 놀고 있는 와중에 정도영 딜러님이 제 이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도영 딜러님이 같이 중고차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왔습니다. 친구 따라. 근데 또 막상 와가지고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목수했었을 때 시점이랑 이 중고차 하는 시점이랑 이 눈 높이가 얼추 맞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똑같이 마감을 하고 소비자분한테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중고차도 똑같이 고객분들이 오셔갖고 이 중고차를 사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차량을 이제 상품화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얼추 익숙했던 거, 그 경험이랑 이거랑 얼추 좀 맞았어요, 눈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일 시작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일을. 지금 딜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차를 주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이고 나를 찾는 손님도 별로 없다 보니 내 수익이 당장 없잖아요, 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수분들한테 월급을 조금씩 받고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사수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은 해봤지만 제 명의로 된 차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관심도 많이 없었고 가솔린, 디젤 뭐 이 차이도 잘 몰랐어요. 월급 받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시키는 일만 해보고, 그러면서 이 중고차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매도가 되고 저희 쪽으로 매입이 돼가지고 상품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아니까,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제 해야 되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일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이제 이거 맡기면서 도색집에 끝난 차량 찾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이게 되는 게 좋은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도색집 가다가 갑자기 차 돌려, 급한 일 있다. 그래서 갔어. 손님이 있대. 손님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데 차 먼저 봤는데 그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살 것 같아요, 이러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조금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요 일을 보려고 하는데 뭔가 그날은 아다리가 안 맞는 날이 있어. 그때는 이제 안 되는 날인가요? 그렇죠, 안 되는 날이죠. 누유 없나요? 네. 하루 손님 맡기는 차는 총 거의 몇 대 쓰나요? 이게 매번 다르긴 한데 한 대도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하루에 5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성능할 때 이제 성능장분들이 사고랑 누유랑 이런 거 보는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 바퀴 돌면서 뭐 도색이 있는지 없는지, 상품할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성능할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때 이제 팀장님들이 물어봐요, 사수분들이. 누유 있냐 없냐, 사고 있냐 없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누유가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 근데 이미 내려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 다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또 이러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저도 여기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앞펜다요. 저만 뒤에 코너 판넬 그 교환하고 네. 앞뒤가만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틀리면은 얘기하면 돼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 타던 차량이니까 여기에 있는 짐들을 새로 출고한 차에 같이 옮겨드릴 예정이죠. 버리실 거는 놔두시면 저희가 처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져버릴게요. 일단 다. 이제 따라다니면서 대입하면은 가져오잖아요. 이런 걸 거의 사수분들이 가져오는 거라고. 혹시 막 상태 엄청 안 좋거나 한 차 혹시 있을까요? 한 번 있었어요. 담양에서 봉고 탑차였어요. 그 차는 이제 봉고 특성상 핸들이 조금 많이 털려요. 근데 그 차는 좀 유독 심하더라고요. 직진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우회전으로 조금 핸들을 틀어야 된다거나, 근데 또 살짝 틀었는데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틀어야 직진으로 가고, 그때는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뒤에서 저희 사수분 형님이 따라오시면서 차가 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가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 급하게 오지 말고 천천히 가도 되니까 사고만 나지 않게 조심히 와라.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도착은 했죠. 그것보다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저희가 뭐 레카를 부르던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올려가지고
배송을 받던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사수분보다 부사수분들이 더 바쁠 것 같거든요. 하시는 거 보면은 혹시 하다가 좀 고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고충이라면은 그런 게 있어요. 상품화는 오롯이 내가 스케줄을 잡고 내가 이제 이 코스를 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돌발 상황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팔았던 차에 대해서 이제 하자 처리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짜놓은 코스들이 완전히 다 붕괴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사수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 사수분이 시킨 일이 있으시고 이 사수분이 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사수분이 시킨 일이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요 일만 하게 되니까 요 일이 조금 방치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 머릿속엔 있는데 해야겠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이 일이 내 머릿속에 잊혀져 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죄송함을 느끼죠. 원래 트레이너셨잖아요. 아, 예. 근데 중고차 딜러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확실한 게 제가 헬스 트레이너를 했을 때는 조금 젊었어요. 좀 나이가. 전역하고 거의 시작했으니까 23, 4?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필 또 코로나랑 시기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수업도 없을 뿐더러 헬스장도 닫아버리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개인 PT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때 운영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손님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래서 돈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좀 환경 탓만하고 저도 많이 나태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뭐라도 했으면 뭐 홍보를 나가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작업을 하든지 포스터라도 붙이든지 내가 뭘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지는 건데 모든 상황은 내가 선택하는 거랑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트레이너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막노동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힘이 너무 들고 주변 사람들도 하는 말이 아깝지 않냐, 트레이너 한 게 젊은 나이에 아깝지 않냐, 다른 거라도 해봐라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저는 영업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도 뭐 말로 이렇게 파는 거긴 한데 이런 게 아니고 실매물을 파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차 딜러에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벌고 안 팔리면은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이제 문제점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중고차 딜러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제 친구랑 팀장님이랑 조금 인연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줬죠. 그 계기로 머리 욕심이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 머리숱이 조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추게 되고 모자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심해지니 내가 평생 모자를 달고 살아야겠다. 군대 전역하면서 두피 문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막노동하면서 돈도 조금씩 벌어보고 그 돈 모아가지고 두피 문신하면서 머리를 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울린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자신감도 찾게 됐죠. 근데 이제 또 유니크한 게 또 있어서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상이었어요. 다행히 이제 좋게 봐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아무래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도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좀 우락부락하고 남들에 비해서 인상이 이제 쌍꺼풀도 없고 눈도 작다 보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몇 마디 나누시다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PD님처럼 첫인상에 개성이 강하다 그래서 첫인상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첫 차 팔렸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을 해서 차를 같이 보러 나갔어요, 사수분이랑. 근데 이제 차 상태가 플랫폼에 나온 상태랑 너무 달라가지고 소비자한테는 미안할 정도로 감가가 됐어요. 결국에는 그 소비자는 그 차를 빨리 판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진짜 첫 차니까 소중하게 상품화를 하나하나 제가 다 했죠. 일을 하면서 이제 옮기고 광택 내는 것도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뭐 직접 손세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광고 올렸는데 소비자를 대면한 게 아니고 수출업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판매를 하게 됐어요. 탁송으로. 첫 매도를 털었을 때죠. 근데 진짜 기분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돈을 버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차를 팔았다, 중고차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었죠. 첫 소비자 대면했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차를 관리하는 게 제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해도 놓친 부분이 엄청 많아요. 부품이
없는데 뭐 단순 플라스틱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오고 주행하다가 들리는 소음 같은 것도 잘 못 듣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게 이 차를 검수를 하니까 이게 나한테 그대로 다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최대한 꼼꼼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1년이 이제 거의 돼가시는데 네. 후회한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처음이랑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한 초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계속 똑같은 일 단순 방법 이걸 계속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나중에 내가 사수를 달았을 때 내 밑에 사람들한테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이 일을 내 일처럼 해야 내 일을 할 때도 실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게 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미래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위에 사수분이 2분 계시고 또 이제 가끔 저희 사장님 일도 도와주시면서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장점만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느낀 거를 내 밑에 사람들한테 그대로 알려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PD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횟수로 3년차 정동기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진도로 들어가서 레이 차량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레이 말씀하셨는데 레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건가요? 현재 계기판 키로수는 13만 9천인데 과거 16년도쯤에 갑자기 10만 킬로에서 4만 킬로로 계기판이 변경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원부상도 그렇고 검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검사 이력을 봤을 때 갑자기 10만에서 4만 킬로로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거의 드물다고 보는데 이게 계기판을 바꿨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그랬는지 일부러 아시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차량 상태를 보고 그게 정말 맞는 건지 계기판이 바뀐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진도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저걸로 바꿨구나. 지금 현 키로수 13만 7천. 이게 원래 들어왔는데 19만이 넘어야 되나? 10만 9천대 명의 이전 등록 16년도 17년도 8월에 갑자기 4만 5천 킬로로 바뀌었지. 내 예상은 여기서 11만 킬로까지 탔고 정기 검사에서 11만 킬로까지 그 다음에 4만 5천 킬로짜리 된 계기판을 여기다 끼운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탄 거면 4만에서 12만까지 탄 거면 한 8만 킬로 정도? 그러면 11만에 8만 정도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한 19만 정도 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현재는 이 차 상태가 19만이 맞느냐. 이게 4만 킬로를 타고 검사를 받았을지 그 전에 뭐 1만 킬로짜리에서 3만 킬로를 더하고 탔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러 온 거지. 차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엔진 소리나 하체도 좋고. 이제 이런 게 들켰잖아요. 계기판 키로수가. 펌프하실 때 아예 원래대로 꺼서 다시 해놓기로 하나요? 원래대로 다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고지를 해놓고 팔려고 해. 그 전에 키로수 변경은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됐다. 근데 그 전차주라 언제 얼마나 된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19만 킬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고지를 하고 팔 거야. 교환하는데 계기판도 솔직히 교환 비용도 그렇고 여기서 내가 또 바꿔버리면 더 헷갈려. 그래서 그냥 놔두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할 거야. 이 차량은 19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랑 같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야지. 계기판 저걸로 바꾸면 응. 좀 플러스 되긴 하나요?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거는 사실 없지.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거는 사실 없는데 그냥 보기 좋지. 이게 지금 뭐 프레스티지 그 등급의 계기판인데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봐. 어차피 이 레일을 타는 사람들은 자가용이고 LPG를 겸용할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찾는 거지, 계기판이 아하. 이렇게 해서 더 열광하고 그러지는 않아. 후방 카메라랑 블랙박스 잘 나오고 생각보다 차가 좀 많이 떨긴 하네. 에어컨 잘 나오고 엔진이 지금 노킹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거든. 끝에 이제 RPM이 2000에서 1000 정도 내려올 때 타타타타타 타는 소리가 이게 이제 노킹 소리인데 소리가 나긴 하지. 이제 이런 게 있어버리면 우리가 수리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고, 판매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이제 상의를 또 해봐야지. 내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가 보려고 오는 이유도 이런 중대한 하자가 나오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내가 그래야 고객님이랑 말씀드리고 요거는 엔진을 교체를 해서 팔던 수리를 해서 팔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와서 차 상태를 본 건데, 내가 봤을 때 엔진 상태는 한 19만에서 20만 킬로 정도 대충 타지 않았나. 레이에서 노킹 소리가 난다는 거는 키로수를 좀 많이 탔던 아니면 관리가 안 됐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 사이드미러도 해놓고, 요것도 원래 디럭스에는 없는 옵션인데 그런 거 핸들 리모컨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거고, 내비 지금 이렇게 싸제로 넣어 놓은 거고, 다 근데 DIY 하신 것 같아. 이런 게 전문 퀄리티점에서 한 거는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 다 조금씩 벗겨진 게 업체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 좀 싸제로 하면 그냥 옵션으로 사는 것보다 좀 싸나요? 저렴하긴 하지. 이제 나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갈 뿐. 이거 핸들 리모컨 해도 하나에 10,000 얼마? 요 정도밖에 안 해. 이제 안에 선을 따고 여기랑 연결하는 게 조금 까다롭지. 막상 부품 값은 얼마 안 해. 저런 걸로 좀 가격 더 쳐주라는 손님도 있어요. 있긴 해. 내가 이 차에다가 뭐 랩핑을 했고 튜닝을 했고 뭐 휠 얼마짜리로 바꿨고 라이트를 뭐 원래 그냥 일반 할로겐에서 LED로 바꿨고 막 이렇게 설명하신 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플러스 되는 요인이 아니야. 원래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원복해 달라고 하지. 이제 원복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이게 더 좋은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추가 플러스를 해드리기는 좀 그래. 대표적으로 제일 돈 많이 드는 거 보통 서스펜션, 뭐 일반 서스펜션인데 뭐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꿔놓고 승차감 좋으려고 휠이랑 타이어랑 다 개조를 했다 하신들 플러스 요인이 되진 않아. 이게 오히려 반대로 원복하는 비용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우선 이제 레이 차량 매입하기로 했고, 계기판에 지금 있는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부랑 현 키로수랑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봤는데 16년도 거라 지난 거라 어쩔 수는 없고, 뭐 허가를 다시 내고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판매할 때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이 키로수가 대충 예측해서 19만 정도 된다 라는 걸 고지하고 판매를 할 거고, 계기판 아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거를 뭐 속이고 팔 것도 아니고 가불부 떼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갑부 떼서 뭐 이제 고객님 오시면 갑부 떼서 보여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 그래서 금액이 저렴한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판매해야지. 안녕하세요, 딜러님. 딜러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나이는 많은데 여기서는 신입이다. 원래 대기업 다녔다가 지금 이제 딜러직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대기업이긴 한데 대기업의 자회사를 다녔었어요. 약 10년간 이제 다니다가, 대기업은 약간 그 고정적인 수입, 우리 직장인들은 항상 똑같잖아요.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이런 금액들이 항상 똑같고, 조금 그 톱니바퀴처럼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지겹기도 했고, 이쪽 중고차 쪽에 친구랑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쪽 일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친구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해서 이제 와봤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직장은 이제 노력을 하면 뭐 승진을 하거나 이제 뭐 성과금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여기 중고차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택배처럼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와서 계속 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시간 내서 일을 하다 보면 성과가 오는 것 같아요. 직접 내가 경험을 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좀 불안한 게 없이 항상 고정적인 그 수입이 있으니까 딱 한 달에 400만 원이다 거기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저번 달은 좀 잘 벌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 달은 또 못 벌 수도 있고, 매달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력이 차다 보면은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안정화가 된다. 직장인보다는 이 직업이 더 맞지 않나,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딜러님 혹시 딜러직 하면서 혹시 단점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자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차를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면은 자기 시간도 많고 출근 늦게 하고 퇴근 빨리 하고 뭐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진짜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출근을 8시까지 하고요. 퇴근은 조금 들쑥날쑥해요. 조금 일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다 퇴근도 7시 30분 이후에 한다. 평일, 토요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뭐냐면, 근데 저희 사무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사무실 자체가. 그래서 당직을 돕니다. 당직제로. 그러니까 일요일도 한 달에 한두 번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래 따지면 그럼 한 달에 2번은 쉴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이 2날 중에서도 저희 손님이 오거나 전화가 와서 차를 보러 오겠다, 아니면 내 차를 팔겠다, 또는 헤이딜러 낙찰 건이 있는데 그게 일요일날 와달라 하면 그때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30일 중에 단 하루도 쉴 수 없다. 진짜 자기 시간이 없어요. 워라벨이 있었군요. 워라벨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든 점, 내가 차를 뭐 20대,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전화가 한 번도 안 온다. 내 차를 사겠다고. 엄청난 스트레스죠. 재고는 이렇게 많은데 내 차는 팔리지 않고 있다. 옆에 직원들 차를 이렇게 잘 팔고 있는데 나만 못 팔고 있다. 이런 압박감도 오고, 압박감이 옴으로써 내 차가 안 나감으로써 나의 수익금, 이득금, 나의 벌이가 줄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힘든 게 있고, 그거 지금 조금 걸린대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 해줄 거예요. 부동액까지 맞춰줄 거예요. 제가 이직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특히 AS, 애프터 서비스 담당을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애프터 서비스는 항상 그 클레임 고객들, 불만 고객들이 많이 전화가 오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안 되고 나는 이 돈을 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차를 판매하는 입장인데, 이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 아이오닉을 사왔어요. 2천만 원 주고 사왔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들어서 우리 마진율 조금 보기 위해서 2,150에 차량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2주 뒤에 소비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차가 갑자기 섰다,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어디선가 소음이 들린다, 또는 뭐 깜빡이나 비상등, 에어컨이 작동되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면 마진 진짜 적게 남겼어요. 적게 남기거나 손해보고 하는 차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손해는 안 봤다 하고 팔았는데 2주 뒤에 뭐가 안 돼 하면 그때부터 저의 손해가 시작인 거죠. 그러면 이달에 그걸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벌이 없이 돈이 나갔구나. 외부에서 보기에 좀 중고차 하시는 분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진짜 오산입니다. 자기 시간 없고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뛰면 자기가 차를 사고 팔려고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데, 진짜 뒤로 나가는 돈도 많아요. 상품화 비용, 거래처 결제 비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딜러들이 그냥 놀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유막을 직접 제거하고 광택집에서 세차까지 하고, 봐보세요.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가. 우리 조성황 팀장님, 조준영 사원 보세요. 파이팅! 이직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솔직히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가장이거든요. 집에 처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뛴 만큼 많은 벌이를 벌 수 있으니까 우선 목표는 이제 뭐 금전적으로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건 없고, 또 집에서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집에 있는 아이도 힘들어하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적응해서 다들 잘 협업, 가족도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서로 맞춰가면서 잘 하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워라밸이 너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워라밸만 있다,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서 워라밸이 있어야 그게 워라밸이지, 뭐 돈 한 푼도 없는데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게 워라밸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저도 성장해서 이제 다른 선배들처럼 차도 더 많이 사오고 많이 팔고, 그래서 나의 수익도 늘리면서 그러면서 워라밸을 찾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절대 후회한 적 없고 지금 최고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소비자분께서 저희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가져가서 직접 보여드리는 상황이고, 이분께서 이제 왜 못 오시냐면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못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방문 판매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소비자분 차량 있는데 그것까지 대차까지 검찰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드리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차량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차량 인도해드리고 판매하는 차량까지 견적이 맞으면 수거를 직접 하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흠잡으려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흠잡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수리해드릴 부분 좀 더 수리해드리고, 도색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도색이 흠잡을 게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도색해가지고 갖다 드려야지, 또 판매해야지. 판매하는 차량은 오피러스 프리미엄이란 차량이고, 연식이 됐다 보니까 사실 새 차처럼 중고차가, 모든 중고차가 새 차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연식이 더 된 차량일수록,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더 먹으면은 어떤 관절이라든지 뭐 피부도 노화가 생기고 이렇듯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 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색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정비는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 민망하지 않을 수 있게 소비자랑 함께 시운전도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우리 귀에도 들리는 뭐 어떤 잡소리라든지 하체를 같이 소비자랑 떠봤는데 뭐 보이는 누유, 이런 거는 사전에 다 정비를 보고 바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소비자 눈에는 또 완벽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입장 차이인 거지. 만약에 소비자분께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또 좀 소중한 보완해 드릴 게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100% AS 원칙이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문 판매하는 거지. 라이트가 깨져가지고 은박지로 해놓으셨어. 라이트에 습기 찬 거 저거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대부분 라이트에 습기가 차고 이렇게 습이 올라오는 경우는 좀 크랙 현상이라든지 몰딩 사이드 실이 이제 뭐 부식이 돼가지고 여기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는데 열이 발생하니까 라이트에서는 또 습기가 차는 거고, 이런데도 이색이 되지. 사실 이런 걸로 100% 저희 이거 다 교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근데 이런 걸 별로 잘 이렇게 감가를 하지는 않아. 이런 테일 스크래핑 경우도 일러나 뭐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다 원래는 감가 대상이 되는데, 직접 이렇게 찾아주시거나 지인분이시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차량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감가를 하지는 않지. 너무 야박하잖아? 이런 것까지 감가하면 이게 잘못된 거야. 어차피 나중에 중고차 딜러분들이 판매를 할 때는 솔직히 이런 거 연식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복원을 안 한단 말이지. 당연히 고급 대형 세단이나 신차급 차량들은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이 정도 연식이 되고 소비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차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파는 거지. 차 이상 없게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파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감가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 맨 처음에는 볼트들을 보고, 지금 이 차량은 내 앞에는 아예 상관없는 차량이야. 만약에 볼트 시계 흔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외판은 무조건 교환을 하게 된 거거든. 그 안쪽 이런 뼈대 부분들, 이런 골격 부분들까지 사고를 보는 건데, 이제 이 차량은 앞에는 사고가 없어. 이런 경우도 문엠 이런
몰딩, 실링들을 확인을 하는데 공장에서 신차 출고할 때 출고된 상태면은 당연히 제 짝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문을 교체를 작업을 한다거나 황금 작업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여기 실링 자체가 달라 모양이 만지면 툭툭 터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실링이 채워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없는 경우도 대다수고 이런 데가 문을 교환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걸로 아마 그 성능장에서도 사고 유무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데도 볼트들, 트렁크도 볼트들 다 확인하고 단반은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번 교체해도 아무 상관없어. 교환 지치고 그런 부위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골격 부위들이나 이런 철판 부위들, 외판 부위들 이런 것들을 보지. 이 자세히 보면은 이게 스팟 용접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 여기도 아까로 마찬가지로 실링이 없을 거야. 뒤에 달 잘랐으면 용접된 자국 사라질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팟 용접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된다. 퓨엔달 교환을 했다. 그러면 여기 용접 작업들이 다 사라지지.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데 보험 이력이 있는지 먼저 보고. 외판 이거 손댄 데는 없어. 지금 외판이나 교체한 데나 판금이나 이런 것들 도색이나 이런 것들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보험 이력이 있으면 인순 반바 수리나 도색 정도는 했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 보고 나서도 무사고 차량인지는 대강 알 수는 있네요. 그렇지. 우리가 보는 형태 자체가 중고차 성능장에서 보는 형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파츠를 떠보고 그럴 수는 없지만 중고차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야. 사고 보는 방법을. 외관은 조금 서운하지만 사고도 없고 타부 잡소리도 올라오지 않고 엔진 소리도 되게 정숙해.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 요새는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부터 확인해야 돼.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아주 좋네 차량. 방금 되게 요철 구간에서 일부러 세게 넘었거든. 파츠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관리를 하시면서 타실 것 같은데. 누유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떠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상부, 엔진 상부로 육안으로 봐서 체크했을 때는 누유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진짜 해서 팔아야 되거든. 이대로 팔 수는 없으니까. 라이트 금액, 그 다음에 반바지 깨진 것들 도색해야 될 부분들 산출해서 그것만 제하고 소비자분께 매입 금액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차를 한번 봐볼까요? 아까 뭐가 중요하다 했지?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키로수도 7만밖에 안 되네요. 사실 뭐 감가가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엔진 소리도 아주 양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흔적 보이지? 저렇게 이렇게 볼트 체결 흔적이 있으면 이 트렁크는 교환한 트렁크야. 이 실링이 공장에서 출고된 실링이랑 이 사설 이제 나와가지고 수리된 실링이랑은 모양과 촉감이 다르다고. 가끔은 눌렀을 때 톡톡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딱 이게 그거야. 이 모양이 아예 다르지.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잖아. 그리고 여기 누르면은 지금 소리는 정확하게 담기진 않겠지만 뽁뽁뽁 터져. 이거는 이제 교환한 거 마감이 이렇게 깔끔해. 정상적인 실링. 만졌을 때도 엄청 딱딱하고 색도 이 본색이랑 칠이 똑같이 아주 티가 확 나네요. 근데 티가 확 나지. 마감이 조금 지저분하고 실링 모양이 엄청 이렇게 올록볼록하면서 톡톡톡 만졌을 때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볼트 체결 흔적이 다 있고 이러면 교환한 거. 근데 차는 되게 깔끔하네. 다른 부위는 다 야구. 이제 우리 시운전 한번 해볼까? 아주 소프트한데? 되게 차량 관리를 깔끔하게 하고 타시는 것 같아. 여기는 전 차랑 다르게 차 상태도 양호한데 실내까지도 엄청 깨끗해.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뭐 손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교체 이력, 외관, 외판 조금 도색하고 뒷유리 썬팅까지 하면은 이 차량은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은데 타이어 트레이드 마모도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이건 최근에 교체하신 것 같아요. 만수가 안 된 약 90% 그 정도 느낌? 완전 새 거네요.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분들도 나중에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시지. 앞에는 한 70%. 아무래도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뒤보다 앞이 조금 더 빨리 다르지. 이런 데는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미색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광택을 하더라도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제일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긁으시는 부분 대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차주분께서 터치업을 해놓으셨네. 우리가 판매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상품화해서 네. 왜냐면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 특히 아반떼 차량은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 차량 상태가 일반적인 남성 타겟 차량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야 판매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나. 자, 우리가 가장 애매한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도색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거든. 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 사무실 대부분 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 다 이런 것까지 흠잡지는 않을 거야. 차라리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말지. 네. 이런 부분들은 다 광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쉽게 내 차가 이걸 도색을 해야 되는지 광택이나 컴파운드로도 충분히 지워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우리 손톱으로 여기 살살 긁어보면 이게 딱 손톱이 걸리는 느낌이 든다. 그거는 무조건 도색을 해야 되는 거고, 상처는 있지만 아니면 또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손톱으로 긁었는데 걸리지가 않는다. 이거는 광택으로 나간다는 말이거든. 소비자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기 차를 나중에 상품화를 할 때 아니면 또는 판매를 할 때 중고차 직원이 오셔가지고 금액 조절할 때 광택으로 나갈 수 있는 부위도 굳이 뭐 도색으로 한 판 감가를 당하고 판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꿀팁이네요. 그렇지. 여기 이런 스크래치,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크래치들은 다 손톱으로 긁어보면은 걸리지가 않아. 근데 여기 보이지? 이렇게 깊숙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지. 여기는 광택, 여기는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타이어 앞이 좋고, 도색은 뒷범버 한 판, 앞에 휀다 미색된 거 네. 요거 한 판, 그리고 앞범버 한 판, 이렇게 세 판이 들어갈 것 같아. 세 판이 들어가고 뒷유리 썬팅까지. 이 썬팅에도 다 수명이 있거든.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색상이 het빛을 비쳤을 때 약간 보라색이 되는 지금 현상은 썬팅지가 수명이 다한 거야. 사실은 그래. 근데 그래도 지금 미관상 보기에는 멀쩡하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말씀드리지는 않아. 하지만 기포가 생기는 거. 기포. 색깔도 지금 보라색인데 기포까지 있다. 요거는 우리도 다시 썬팅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맞지.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걸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 절대 넘어가지 않아. 좋지도 않고. 우리가 금액으로 내고를 해드리든 아니면은 우리가 작업을 해놔서 그냥 깔끔하게 팔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트렁크 교환, 보색 세판, 그다음에 열선 썬팅.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 딴 데서 뭐 견적을, 이제 플랫폼들이 다양하잖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경매 사이트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한 850만 원을 받으셨나봐, 견적을. 근데 나한테도 물어보셨어. 뭐 어디다 뭐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나한테도 물어보셨는데, 내가 그거를 매입해 드릴 수 있는 금액 7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어. 그 차도 이렇게 깨끗하더라고. 별로 뭐 감가할 게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다른 분들 눈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소비자분께서 올리셨다고 했잖아. 거기서 뭐 850 이렇게 나왔었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올렸다. 그러냐. 내가 아무리 나도 똑같은 장사를 하고 나도 똑같이 전국 시세를 보고 나도 뭐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남기려고 하거든. 요새는 한 차로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요새는 완전 박리담회야. 조금씩 남아. 너무 투명해지기도 했고 850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그럼 한번 불러보셔라. 나도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그걸 가져가려는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랑 나랑 다를 게 없거든.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많이 그게 절대 아니거든. 700만 원 정확하게 오픈하면 소매가가 대략 800만 원 정도였어. 그러면 우리가 700만 원에 매입을 하잖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가지고 오면 상사 이전비란 게 발생해. 이전비란 게 발생하고 뭐 기존 광택, 도색, 뭐 성능,
도색을 안 하더라도 성능해야 되고 차량 입고 해야 되고 광고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부대 비용들이 대략적으로 60만 원? 뭐 진짜 깨끗하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800만 원에 판다고 한들 소비자분들께서 또 오셔가지고 800만 원에 사가시겠어? 10만 원, 20만 원 교통비 지원해달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은 또 우리는 판매를 하려면 이거 우리가 타려고 산 게 아니니까 판매를 하려고 산 거니까 그럼 우리는 또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 내고를 해드리지 맞게끔. 마진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이 되지. 근데 이제 850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잘못 볼 리가 없는데 엊그저께도 웨이브에서 판매했던 차량과 같은 기종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불러보시라고 했지. 불렀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와가지고 무슨 누유 그 다음에 부품 뭐 엔진 관련된 부품들 기타 등등 뭐 엄청 작은 것들도 다 도색 집어서 결국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680만 원 견적을 매입을 냈다고 하더라고. 680만 원, 670만 원? 그럼 벌써 뭐 180만 원을 거의 뭐 감가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안 판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알던 기존에 거래하던 중고차 직원분한테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못 간다.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경비 지원해라. 그래서 경찰까지 불렀다는 그런 썰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해. 몰라주는 게 아쉽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회사분들은 내가 그리고 선배들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배우고 했으니까 다 이렇게 장사를 하시지. 팀장님도 우리 사장님한테 배울 거고 한 분 한 분 연이 돼가지고 내가 좋은 인상 심어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헤어지면서도 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오늘은 못 벌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만남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나에게. 그런 걸 보고 장사를 하는 거지. 유명한 중고차분들 사랑을 남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특히 영업은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해. 물론 이런 금액들 싸게 파는 거, 뭐 비싸게 매입해드리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 참 보람될 때가 많다. 칭찬을 받으면. 열심히 하는 거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요새는 상당히 많고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도 색안경을 조금 벗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테고 환불, 사기당하셔가지고 환불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없더라고. 우리밖에 찍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여과 없이 보여드리고 방금 내가 검차하면서 우리 장 PD님이랑 이렇게 내가 전달은 했지만 결국에 가서 또 반절도 못 갖고 나왔다. 금액 조절을 우리가 봤던 반절도 못하고 매입을 해드렸지. 어쩔 수 없지. 내 마진에서 조금 개어내면 되는 거고. 근데 다행히 차량이 너무 좋아서 그거 말고는 손댈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우리가 화이팅 있게. 안 나오면 어때? 다음이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이런 애들도 있구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 회사로 오시면 되지. 오시면 확실하거든. 우리 회사가 광주에서 차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맞아요. 가장 많아. 장담한다. 가장 많고 우리 회사 안에서도 분명히 원하시는 차량들로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될 거야. 맞아요. 우리 회사로 오시면 어떨까?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고질병처럼 뭐 10대 중 거의 뭐 8, 9대가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거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차를 사시든 저희 거를 구매를 안 하셔도 되지만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사라. 딜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중고차 3년차 하고 있는 딜러입니다. 딜러직 하면서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또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네. 중간에 일이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ገብ치는 게 그런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전화는 계속 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가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차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중고차는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알바 같은 거 하다가 알바 그만두고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타고 있던 차도 있었는데 그 차를 팔려고 중고차 매장에 왔다가 저희 드림카마켓 직원분 추천으로 해가지고 그분 추천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 주고 시작해본 것 같아요. 쭉 3년 동안 일을 한 거면 복지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매입할 때 차를 사오면 다른 상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상사들이 매입을 하면 사무실에서 배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배팅 금액의 뭐 달에 몇 프로라든지 3개월 동안 안 팔리면 그 그립부터는 뭐 몇 프로라든지 그 이자를 상환을 해야 돼요, 딜러들이. 근데 저희 사무실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이죠. 사와가지고 상품화하고 팔기만 하는 구조라서 차를 너무 방치하고 그렇게 또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진짜 어떻게 보면 중고차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만 잡고 오시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저희. QM3랑요, 뭐 현대 소형 SUV 코나, 기아 소형 SUV 뭐 니로 이렇게 차량 검수하고 상품화를 해서 팔아야 되니까 사시는 고객님 입장에서도 중고차긴 해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구매하시는 분도 기분 좋게 구매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는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하신데 지금 이 뒷범퍼 쪽 보시면 이쪽에 찍혀 계시고 그리고 이쪽도 아예 찍혀 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판 작업을 들어가야 되죠, 트렁크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판매하시는 고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 말고는 깨끗해 보여요, 현재 이 차량은. 보증보험이 20만 킬로 이상부터는 못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차 시장 보면은 20만 킬로가 넘는 차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그런 차들은 조금 사도 괜찮을까요? 20만 킬로가 넘는 차를 사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차들은 뭐 다 똑같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20만 킬로가 넘었다고 해도 저희가 뭐 크게 들어가는 돈이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뭐 짜잘짜잘한 부품, 뭐 소모품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고차를 사면 이게 신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수리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었을 때도 몰랐던 것들이고 이제 차라는 건 기계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차를 일단 보고 뭐 엔진 미션 잘 점검하고 크게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차가 뭐 괜찮다, 키로수가 많아도 관리를 잘하면 뭐 잘해왔으면 전 차주분이 그러면 차는 딱 타보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넘은 키로를 꼭 이제 사지 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관리가 잘 돼 있고 상태가 좋으면 20만 넘은 차들도 사도 나쁘지 않다. 그만큼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비 좋은 차 중에 좀 가성비 좋은 자동차 있을까요? 저는 일단 QM3요. 제일 연비 좋다고 꼽히는 차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니로 하이브리드. 연비 주행만 하면 뭐 25 이렇게까지 나와버리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연비로 봤을 때. QM3 같은 경우에 뭐 10만 아래로 보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10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구매하실 수 있고,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걸로 사신다고 하시면 뭐 2천만 원 이쪽 저쪽 괜찮은 차 살 것 같아요. 가솔린, LPG 중에 어느 거를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근데 지극히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가스비가 싸잖아요. 근데 LPG는 또 그만큼 연비가 엄청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이나 LPG나 기름값을 생각해서 LPG를 사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LPG가 조금 더 싸긴 하겠죠. 근데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가솔린이나 LPG나 굳이 연비 때문에 LPG를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가솔린 모델도 길게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가솔린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디젤차가 연비가 좋긴 하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DPF 부분도 있고, 또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달달달달 거리니까. LPG는 또 힘이 안 나니까, 그런다고 또 힘 좋은 디젤을 사기에는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부드럽고 무난한 가솔린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렇게 선택하시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고질병 중에 하나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질병 일단은 소나타나 K5 이런 차들이 20만 킬로 정도 주행하면 대부분 차들이 그 엔진 보링을 해야 되거든요. 소리가 딱딱딱딱딱 올라와요. 이게 고질병처럼 뭐 10대 중 거의 뭐 8, 9대가. 그래서 이제 K5 소나타 중형 세단들이 특히 심하게 좀 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보링을 해야 된다. 중고차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 차가 좋다 어디 차가 좋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야 저희 중고차 딜러들이 이제 뭐 차를 사기 위해서, 고객님이 사기 하기 위해서 옆에서 말하는 건 당연히 영업직이니까 필요는 하지만, 이제 뭐 안 좋은 걸 숨겨가면서까지 어차피 걸리면 전화 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물론 저희가 만약에 숨기고 팔았다고 하면 고객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거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차를 사시든 저희 거를 구매를 안 하셔도 되지만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사라. 딜러분들의 말에 꼬심 당하지 말고 회유 당하지 말고 사고 싶은, 원하는 그런 차를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잘 찾아보시고 고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